안녕하세요. 자,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한 권으로 쉽게 끝내기. 오늘은 37번째 강의입니다. 소화 설비의 적응성 그랬는데 요거는 암기할 게 좀 많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한 문제가 아니라 한 60문제 중에 한 3, 40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자체적으로는 독립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뭐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겠지만 소화나 연소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이 소화 설비의 적응성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바탕에 깔리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위험물 기능사를 처음 손대시는 분들은 이게 저희 교재는 이제 89쪽에 도표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음 장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 교재는 89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 법령집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들어가 있는 요 도표 내용이에요. 이 도표는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런데 위험물 기능사 기초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이거 펼쳐놓고 이거 외우려고 하면 진짜 바보 같은 짓이겠죠. 멍청해도 한참 멍청한 거예요. 진짜 1년 걸려도 아마 못 외울걸.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위험물 기능사 다른 뭐 화학적 지식에 대한 것도 공부하시고 인류부터 육류까지 정리해가고 지정수량은 뭔지 위험 등급은 뭔지 연소 이론이 뭔지 소화 이론이 뭔지 막 공부하시면서 짬짬이 이거를 계속 참고 자료로 보다 보면 한 2, 3개월, 3, 4개월 지나다 보면 이 박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이 도표 하나를 놓고 가로, 세로, 줄도 쳐가면서 차이점이 뭔지, 공통점이 뭔지, 어디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정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 그러면 그거 펼쳐놓고 그냥 막 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스트레스 얼마나 받아요. 1시간에 할 거를 10시간에 걸려서 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지 말고, 어차피 다른 부분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것들에 대한 거를 공부해가면서 처음에는 이 도표를 참고 자료를 참고한다는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초가 형성돼 있을 때 이 도표를 펼쳐놓고 한번 전체적으로 숲을 그려보자 이런 얘기죠. 자, 아시겠죠? 자, 저는 이제 이 도표를 펼쳐놓고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분류를 해 놓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일단 다음 교재에선 제가 수정이 돼야 되겠지만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네요. 여기 알칼리 금속하고 여기를 떼야 돼요. 알칼리 금속과 앤드 산화물 등 이게 아니고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에요. 죄송합니다.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갛게 이렇게 슬래시 친 데서 띄어 읽어야 되고 여기는 붙여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전체적으로 볼까요? 자, 일단 이렇게 쉬운 거부터 그리고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할 거예요. 여기 딱 이렇게 해서 이쪽하고 이쪽은 별도죠. 이쪽은 위험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인류부터 육류까지 위험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물인 부분과 위험물이 아닌 부분을 일단 제껴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위험물이 아닌 부분에서는 이 전기 설비에 대한 게 시험 문제 나오지 얘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설비에 대한 거는 시험 문제 그래도 간혹 출제가 되니까 정리는 한번 해 놓고 가자 이런 얘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렇게 한번 줄을 치고 싶어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네 번째, 그죠? 그래서 이 첫 글자를 따는 거예요.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옥이죠?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그래서 이 첫 글자를 따면 옥수 물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바꿔서 옥스포물이라고 이렇게 해서요. 옥스포드 대학교 아시죠? 물 대신에 듣자만 싹 연상법을 써서 옥스퍼드 대학의 옥스퍼드. 옥스퍼드.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그죠? 그게 옥스포물이에요. 옥스포물. 왜 이렇게 하냐면, 보세요. 여기 네 개가 공통적으로 다 적용성을 보이는 위험물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공통적인 사실이에요. 그 옥스포물은 보세요. 제1류 위험물, 물론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은 제외하는 거죠.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 뺀 모든 것엔 다 적용되죠. 제2류 위험물도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을 뺀 나머지 제2류 위험물은 다 적용되죠. 그 다음에 제3류 위험물도 금수성 물질 이외의 것들은 다 적용이 되죠. 제4류 위험물에 요것만 빼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다 적용된다고 보시고 제5류, 제6류, 옥스포물은 다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옥스포물은 옥내옥의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물분무 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얘네들은 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 싹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싹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일단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 1류, 2류, 3류는 조금 세분화시켜놨죠. 자, 세분시켰는데 그 밖의 것에는 지금 옥스퍼드 대학교 옥스포물이 다 적용이 되는데 요 금수성 물질, 제3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 제2류 위험물의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제1류 위험물의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은 적용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1류부터 6류까지 기본 기능이 다 돼 있는 사람들은 벌써 감이 탁 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은요, 물하고 만나면요, 조연성 기체 산소가 발생돼요. 화재를 더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 갖다 뿌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 포소화설비도 제가 두 번째 전인가 세 번째 전 강의에서 기본은 질식소화지만 포소화설비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냉각소화설비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냉각소화 기능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금수성 물질에 해당되는 놈들에 쓰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하고 만나면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은요. 물하고 만나면 산소기체 발생해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요. 물하고 만나면 가연성 기체 수소 발생하죠. 금수성 물질도 여기는요. 굉장히 다양해요. 금수성 물질은 수소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메탄가스도 발생하고요. 에탄가스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포스핀, pH3 이런 가연성 기체들이 막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1류 위험물 중에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이나 제2류 위험물의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나 제3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은 절대 물하고 만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얘네들을 뺀 나머지 1, 2, 3, 4, 5, 6은 다 써도 된다. 뭐를? 옥스퍼드 대학교 옥스포물은 다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써도 돼요. 자, 그런데 딱 하나 빠졌죠. 제4류 위험물에는 이 옥내소화전하고 옥내소화전은 쓰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제4류 위험물은 유류죠. 그 다음에 비중값이 물보다 작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옥내소화전이나 옥외소화전에는 그 호스를 갖다 대고 직사주수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갖다가 그냥 유류에다가 직사주수 방식으로 물 갖다 뿌려버리면 화재를 더 확대시킬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쓰면 안 된다. 여기 하나가 딱 빠져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옥스포물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정리는 한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으면 더 추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는 이 도표를 찾지 않아도 99% 아, 여긴 적응성이 있어 없어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요 세모에 해당되는 거는 맨 마지막에 별도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밑에도 부연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얘도 시험 문제 간혹 나오니까 요 세모표에 해당되는 거는 따로 또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요 맨 밑에 두 줄 있죠? 건조사하고 팽창질석, 팽창진주 한번 보세요.
다 동그라미 쳐져 있죠. 금수성이든 아니든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1류부터 6류까지 다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위험물이라면 위험물에 대해서는 몽땅 다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하면 다 적응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전기 설비에는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위험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위험물에만. 그래서 제가 교재 이제 기출문제 해설 다룰 때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소화설비 적응성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문에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이 보이면 문제 읽지도 말고 무조건 걔를 정답으로 찍어라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어요. 왜? 모든 위험물에 다 적응을 보이니까. 그러면 무조건 100% 정답이다. 아셨죠? 됐어요. 지금까지는 뭐 그닥 이렇게 외울 게 없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옥스폼을 그거 하나 이제 외울 거 한 가지. 됐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외워둬야 될 게 여기 불활성 할로겐암을 분말 소화 설비, 그죠? 불할분이라 그랬어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외워지는 건데, 불할분, 그죠? 이 분말 소화 설비는요,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인산염류, 탄산수소염류, 그 밖에 이것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인산염류하고 탄산수소염류 다 적용되는 거, 그것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불할분은, 그죠? 요것만 알아두세요. 이거는 어차피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2인 사전, 2인 사전, 요것만 되는 거예요. 자, 불할분 보세요. 전기설비, 그 다음에 제2류 이염물 중에 인화성 고체, 그죠? 그 다음에 제4류 이염물. 전체적으로 불할분이 다 적용을 받는 거는 딱 요 세 가지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2인 사전, 즉 제1류 이염물의 인화성 고체 2인, 그 다음에 제4류 이염물 전기설비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자, 불할분은 2인 사전이다. 불할분은 2인 사전이야. 제2류 이염물의 인화성 고체, 그 다음에 제4류 이염물 전기설비, 얘네들은 불할분이야. 2인 사전, 불할분 2인 사전. 자, 외울 거 두 가지. 나머지는 추정해 가고 따져주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나눠서요. 이렇게 나눠서 요 밑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은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단지 여긴 소화 설비에 대한 얘기고 이건 소화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내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되셨고, 만약에 힘을 들여서 한 가지만 더 정리해 주시려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있죠. 이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에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라고 시험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는 물, 분무 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불활성 가스, 할로겐화합물, 분말 소화 설비 이렇게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스프링클러라든지 옥내 소화전을 하나 뚝 집어넣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고르세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뭐 물포, 불할분 뭐 이렇게 암기하시든지 해서 정리 한번 해놓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딱히 뭐 그렇게 공을 들여서 외우거나 이럴 거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한번 잘라볼까요? 요 봉상수, 무상수, 봉상강화액, 무상강화액, 소화기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물에 관련되는 거예요. 물이 주성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봉상수는 뭐죠? 아까부터 말씀드린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에 그 호스 있잖아요.
호수에다가 물 딱 해갖고 앞에 노즐 조절하면서 물줄기 쫙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봉 그럼 뭐죠? 봉? 막대기 봉자란 말이에요. 막대기 모양의 봉상, 막대기 모양상의 그런 물줄기를 뽑아내는 소화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물줄기가 세죠. 퍼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가연물에 대해서 아주 적은 범위를 아주 강하게 타격하는 그 타격 수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 사료위험물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마찬가지죠. 그죠? 화재면을 확대하고 물보다 비중이 값이 작은 유류가 확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막대 모양의 봉상수 이런 물줄기가 나오는 소화기는 쓰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봉상 강화액은 뭐예요? 아까 뭐 동결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첨가제 넣고 침투제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상수나 봉상 강화액이나 소화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니까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죠? 그럼 전기설비도 볼까요? 전기설비도 써면 안 돼요. 전기설비 보세요. 혹시 도서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 불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봉상수나 또는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끌어다가 막대 모양의 물줄기로 칵 갖다 써버리면 불은 껐어. 불은 껐는데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 미술관에 있던 그 미술품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고가품에 물에 젖어서 오손이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제품이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큰 제품들이나 이런 쪽에는 물을 갖다 쓰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전기 설비에도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물론 통전 중일 때 전기를 차단시켜서 불을 끄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불이 날 때는 당황스러워서 전기가 다 차단이 안 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괜히 물 뿌렸다가 괜히 감전사고 일어나거나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 물을 기본적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무조건 암기하시는 거는 암기하시되 생각하고 따져주면서 추정해도 이제 답을 고를 수 있는 방식으로 복습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되셨죠?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은 전기 설비에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물이 기본인데. 얘도 질식소화일 것 같지만 얘가 요거 여담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전기 설비에 소화 설비를 쓰면 안 된다 하는 게 이게 독자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포소화 설비는 질식소화가 1차적인 거죠. 2차는 냉각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불을 껐을 때 이 전기 설비의 오선이 굉장히 심해요. 원래 설비들을 살렸다 하더라도 불을 껐다 하더라도 그걸 또 치우고 닦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제품의 오선도 심하고 그래서 이 전기 설비에 불이 났을 때는 포소화 설비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독자적으로 시험 문제 몇 번 출제된 경우가 있어요. 됐죠? 됐어요. 그 정도만 일단 정리하시고 나중에 이제 계속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따져주면서 왜 이런 걸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꾸 정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한 가지만 이제 또 정리해 드릴게요. 또 정리는 다 해드린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물하고 친해지면 안 되는 것들. 알카리 금속 화산화물,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다음에 금수성 물품 얘네들은요. 뭐만 쓸 수 있는지 보세요. 그죠? 그럼 물하고 만나면 큰일 나는 거 금수성 얘네들도 뭐 제3유위험물에만 금수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얘네들도 금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하고 만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소화 설비의 적응성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게 딱 네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탄산수소염료 분말 소화 설비 그 밖의 것은 뭐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으니까요. 탄산수소염료 분말 소화 설비 그 다음에 모든 위험물에 다 쓸 수 있다 그랬죠.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전 딱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소화설비, 소화기 그 차이가 있는 것이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은 빼버리고 그럼 뭐죠? 이 금수성에 해당되는 1류의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 2류의 철분 금속금 마그네슘 3류의 금수성 물질 물하고 만나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은 딱 4개밖에 없네.
탄산수소염료 분말 소화 설비, 그 다음에 모든 위험물에 쓸 수 있는 세 가지. 건조사, 팽창질서, 팽창진조항. 그럼 끝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세모에 해당되는 것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요 제4류위험물에서 스프링클러 설비는 제4류위험물의 스프링클러 설비는 요럴 경우에 한해서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떨 경우에 제4류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살수 기준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의 살수 밀도가 특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4류위험물의 스프링클러 설비를 사용할 때는 아무 때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4류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살수 기준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 살수 기준 면적에 따라서 스프링클러의 살수의 밀도가 특정 기준 이상이 될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당연할 거 아니에요. 100을 써야 되는데 90밖에 못 쏴. 그럼 쓸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100을 쏴야 되는 특정 기준 밀도가 있는데 110, 120이 되면 쏴도 된다 이런 얘기겠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수치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제6류위험물은 또 뭐 보세요. 이산화탄소 소화기죠. 그죠? 그 밀폐된 장소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죠? 보세요. 제6류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로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하나요. 그죠?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한해서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제6류위험물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요 두 개가 다 독자적으로 시험 문제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것만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 주관식이 아니라 사지선다형인데 한 몇 번만 딱 보고 키워드만 딱 정리하시면 읽어서 지문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도표에 대한 걸 한번 제가 해석을 해드렸는데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보세요. 위험물별로 설치하는 소화설비 중 적응성이 없는 것과 연결된 것은 그랬죠.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이외의 것 그랬어요. 금수성 물질 이외의 것 뭐죠? 뭐죠?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하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요. 이건 다른 말로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중에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불활분은 뭐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2인 사전만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2류 위험물의 인화성 고체, 4류 위험물, 전기 설비에만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제3류에 이걸 쓸 수 있다고요? 그것만 봐도 벌써 1번이 틀렸구나 라고 딱 답을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불활분 요거는 2인 사전이다. 2류 위험물의 인화성 고체, 4류 위험물, 전기 설비에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이외의 것에는 쓸 수 없는 거죠. 제4류는 아까 뭐죠? 옥내하고 옥외소화전만 쓸 수 없고 옥스폼을 다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산화탄소 불활분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요 사류염물 불활분 쓸 수 있잖아요. 됐죠? 제5류염물 옥스폼을 다 쓸 수 있죠? 옥스폼을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옥스폼을 5, 6, 6년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왔네요. 보세요.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걸 고르세요. 그랬죠.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옥내 소화전하고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5개 물포 불활분. 그죠? 요것만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산화탄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활성이에요. 물, 포, 불, 할로겐, 분말 소화약제. 그죠? 물포, 불활분. 얘네들만 물, 분무 등 소화설비에 포함된다. 물, 분무 등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 가스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 그죠? 또 볼게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소화설비 적응성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소화설비 적응성에 대한 거예요. 옳은 걸 골라라. 마른 모래, 건조사죠? 대상물 중, 그죠? 모든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다. 1번이 맞네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죠? 마른 모래 그러면 건조사예요. 건조사, 건조시킨 모래사, 뭐 마른 모래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다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은 1류부터 6류까지 모든 위험물에 다 적응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이 옳은 거네요. 그죠? 그럼 2번이 왜 틀렸나 볼까요? 팽창질석은 전기 설비를 포함한 모든 대상물에 적응성이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모든 위험물에만 적응성이 있죠. 전기 설비는 빼야 된다 그랬어요. 전기 설비는 제외시켜야 돼요.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에만 적응성이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예. 자, 그 다음에 분말 소화약제는 셀룰로이드류의 화재에 가장 적당하다 그랬죠. 셀룰로이드가 뭐죠? 셀룰로이드. 제5류 위험물이에요. 제5류 위험물에 질산 에스테르류에 속하는 거예요. 질산 에스테르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5류. 자기 반응성 물질이잖아요. 그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아무리 차단시킨다 한들 자체 산소를 갖고 있어서 얘는 연소할 수 있다. 자기 반응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질식 소화는 효과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분말 소화약제, 질식 소화 효과를 보이는 분말 소화약제는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적당하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물 분무. 분무가 뭐죠? 안개 모양으로, 안개 형상으로 싹 위에서부터 잘게 쪼갠 물줄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얘는 물이 주성분이지만 얘는 질식 소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기 설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냉각 소화가 아니에요. 질식 소화예요. 그래서 전기 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요 물 분무에 해당되는 게 뭐죠? 무상수 소화기. 그 다음에 무상 강화액 소화기. 얘도 전기 설비에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안개 형태로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여기 앞에 도표 한번 볼까요? 네, 전기 설비 보세요. 그죠? 여기 무상수 소화기, 무상 강화액 소화기는 요 물분무 소화 설비와 더불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물이 주성분이지만 직사주수처럼 물을 칵 갖다 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개 모양으로 뿌려내서 얘는 안개 모양으로 질식 소화시키는 거, 공기 중에 산소를 차단시키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전기 설비를 뭐 크게 오손시키거나 그런 염려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쓸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되셨죠? 그래서 여기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또 다음 문제 볼까요? 그리고 제6류염물의 적응성이 없는 거 그랬죠? 제6류염물 일단 뭐죠? 얘는 특별한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교는 다 쓸 수 있어요. 옥스포물은 다 쓸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인산염류 분말 소화 설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뭐죠? 맨 밑에 세 가지는 무조건 다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은 다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응성이 없는 거 보세요. 옥스폼을 쓸 수 있죠. 옥스폼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옥스폼을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첫 글자만 딱 해놔도 얘는 그냥 쉽게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불활성가스 소화설비는 적응성이 없어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얘는 적응성이 없다 이거죠. 자, 용료 볼까요? 옥수폼을 그 다음에 딱 뭐만 있어요? 인산염료, 얘는 탄산수염료가 아니라 인산염료 분말 소화설비.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모든 위험물에 쓸 수 있는 예,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물통 또는 수조 있죠? 얘는 시험 문제 절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옥스포물에 대해서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지금 설명드릴까요? 그러면 옥스포물에 대해서 적응성 있는 얘네들은 당연히 여기 물의 주성분에 해당되는 봉상수, 무상수, 봉산강화액, 무상강화액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설명 안 드렸던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적응성이 없는 거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제사류염물, 그럼 뭐죠? 제사류염물, 아까 2인 사전 나왔죠? 2인 사전이 일단 불활분 쓸 수 있어요. 제사류염물이니까 불활분 쓸 수 있어요. 불활성 기체, 할로겐 화합물, 그 다음에 분말 소화약제, 제사류염물에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옥스포물은 쓸 수 있는 거고요. 금수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맨 위에 있는 거 하나는 제가 빗금 쳐드리면서 얘만큼은 쓰면 안 돼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바로 옥. 옥내하고 옥의 소화전 얘는 이 제사류염물에만큼은 쓰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이유는 아까 설명 다 드렸죠. 그죠? 유류이기 때문에 물이 비중값이 물보다 작은 것들도 많고 물에 안 녹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물을 뿌렸다가는 화자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 옥내 옥외 소화전을 이용한 냉각소화는 제사류염물에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됐죠? 그러니까 적응성 있는 소화가 아닌 것 그랬으니까 정답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봉상 벌써 아니잖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불활성 기체, 불활성 가스 소화기니까 얘는 쓸 수 있는 거고요. 그죠? 포소화기, 옥스폼을 됐죠? 인산염료 분말 소화기 됐죠? 자, 또 보세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비가 제사류염물에 대한 적응성을 갖는 경우가 뭐냐? 여기 아까 세모칸으로 쳐져 있던 거예요. 그죠? 그럼 벌써 탁 몇 번만 읽어봐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인데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살수 기준 면적에 따른 살수 밀도가 특정 기준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만 스프링클러 설비는 제사류염물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원론적인 얘기, 그 아까 도표의 세모에 해당되는 얘기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던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또 볼까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중에서 전기설비의 적응성이 없는 소화설비가 뭐냐 그랬어요. 뭘까요? 아까 제가 시험 문제 독자적으로 이것도 나온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린 거 있죠? 포화소화설비. 그죠? 이 포소화설비는 전기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왜? 소화를 시켜서 불을 껐다 한들 그 전기설비나 이런 게 오손, 그죠? 오염되고 손상시키는 정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포소화 설비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아까 이제 박스를 시험 문제 이게 잘 출제되니까 제가 이제 대표 빈출로 넣고 또 최다 빈출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넣고 해석을 해드리고 막 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헷갈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고 다른 공부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때 한 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의미에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한 번 더 넣어드린 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자,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할게요.